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일요일입니다. 평상시에는 맨날, 그죠? 토요일, 촬영을 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죠? 조금 일이 바쁜 관계로 오늘은 일요일 촬영합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를 막 느꼈는데, 실제보다 어떤 물가라는 게 어떤 인상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런 걸 느꼈고, 또 보면 어떤 건설 업계의 문제나 또 원자재 상승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래저래 좀 생각이 많았습니다. 지금이죠. 장이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요, 어렵고 힘들다는 거, 이런 것들을요, 항상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지금이 왜 이런지. 왜냐면요,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반복돼요. 역사는 반복되듯이. 주식이라는 이 흐름도 보면 일정한 주기 패턴을 갖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이 왜 하락을 하는지, 왜 안 좋은지, 이유를 알아야, 그죠? 대응이 되죠. 내가 현금이 있다. 그러면 추매. 가면 언제 추매를 잡을 것인지. 그죠? 그 흐름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끝없는 어떤 반복적인 어떤 공부라는 거죠. 공부는요, 누가 해도 다 하기 싫어요. 어떤 공부든 재미가 없어요. 하물며 그죠? 이런 주식이라는 공부는 더 어렵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 안 하게 되죠. 편한 게 좋으니까. 그렇지만 편한 대가로 그죠? 항상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되는 거예요. 저도 주식을 오래 했지만, 과거에는 저 역시도 그러했지만, 요즘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반응은 그냥 안 봐요. 보기 싫다. 보면 뭐하냐. 이런 반응이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할 때요, 뜬구름 잡듯이 막연히 사놓고 오르겠지.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테마도요, 테마도 어떤 무의미한 어떤 그런 테마를 편성하고 타도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주식이 왜 테마로 편성됐는지, 이 주식이 왜 오르는지, 이유를 알아야죠. 그냥 막무가내 테마, 누구 테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죠,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어떤 투표를 했는데, 구속, 가결, 민주당에서 어떤 반란표가 나왔죠. 비명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타 관련 어떤 이낙연부터 해서 그동안 정치인들 연루됐던 이런 종목들이 막 들썩해요. 하다못해 어떤 정세균 테마까지도 들썩거리고. 그럼 이것도 역시 또 어떤 주식판이죠. 좋다 그거죠. 정치 테마,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니까 나는 정치 테마 편성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주식이 왜 이낙연 테마인지, 정세균 테마인지, 오세훈 테마인지 이유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대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이론적인 거, 논리적인 거, 여기에 대한 어떤 접근, 물론 틀려도 상관없어요. 전략이라는 건 항상 그렇거든요. 그죠? 우리가 맞든 틀리든 어떤 전략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는 거는요, 결국 그것은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 되고 경험이 되는 거죠. 막연히 주식 사놓고 기다리고, 안 그러면 사고 팔고, 그 반복 속에 그거는 절대 경험도 실력도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주식이라는 건요, 이래 해보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조건 100% 몰빵, 신용, 미수까지 쳐가면서 그런 대응을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적당히 잘라주고 적당히 대응하면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최근에 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어렵고 힘들었어요. 손실이 많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대응을 했을까요? 쉽지 않아요. 이 주식이래요. 이 주식의 상승과 하락의 이 변화라는 거는 대부분 다 감지를 못해요.
흔한 말로요, 어떤 뭐 주식의 어떤 이런 걸 논할 때, 토론을 이래 하다 보면, 주식이라는 이 흐름이라는 것은 성령같이 온다 그래요. 성령같이. 성령이 뭐야? 불같이, 물같이, 바람같이. 바람 맞나요? 비둘기랍니다. 불같이, 물같이, 비둘기같이 온다. 어떤 식으로 오느냐? 어떤 주식은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죠. 근데 흔히 폭등이라고 하죠. 폭등. 뭐 코로나 시절에 유동성 장세 같이. 옛날에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뭐 외국인 한도 확대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돌발성 이벤트, 정치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상승,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폭등을 해요. 훅 올랐다가 바로 사그라들죠. 이런 거는 불같이 온다 그래요. 이 역시도 정치적인 이슈로 오니까 대부분 다 사람들이 감지를 못해요. 어느 날 예고 없이 불같이 확 타오르니까. 그러면 또 어떤 비둘기 같이 온다? 이런 거는요, 그냥 그 평화로운 장,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참 쉬운 장. 그죠? 주식을 흔히 논할 때 바닥 100일, 천장 3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식을 대응하면서 먹기 편한 날은 3일, 나머지 100일은 엄청나게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만큼 힘들어요. 이런 흐름. 근데 간혹 가다 그죠? 코로나 유동성 장세 같이 막 온 동네 사람들이 주식 한다고 막 설치고 막 이런 거. 쉽게도 뭐죠? 또 오늘 갑자기 막, 2차 전지 강풍이 불어가지고 막 이거 비싸고 싸고 막 그런 거 생각도 없이, 누가 100만, 200만 간다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샀어. 샀는데 완전 강풍이 불어가 막 올라. 이런 것도 뭐 비둘기까지 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쉽게. 근데 대부분은요, 물처럼 와요. 물. 가량비에 옷 젖는다 말 있죠? 모르는 거예요. 위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까 손실이 10%, 20%, 30%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위험하다 싶어서 다 팔았는데, 100% 현금 들고 있는데, 조금 반등. 에이, 그 기술적 반등이 있지. 조금 오르다가 빠지겠지 했는데, 조금 올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판 가격에서 10%, 20%, 30% 올라 있는 거죠. 대응 못 하죠. 대부분의 주식이란 그래요. 물처럼 온다는 거죠. 모른다.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지금도요, 어디가 바닥인지, 그럼 언제 턴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현실이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주식이란 거는 저도 그런 과정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100% 현금 그지는 없더라고요. 철 모르고 못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했을 때는요, 무조건 몰빵. 현금 자고 놔두면 죽는 줄 알았죠. 손실인 줄 알았죠. 주식 사면 다 오를 줄 알았죠.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으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 있으면 몰빵, 그것도 부족하면 때로는 신용미수도 쓰고,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는 안 좋더라는 거죠. 내가요, 어떤 주식을 할 때 현금을 유지를 한다,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한다, 분산 투자를 한다.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들어봤고 다 알아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고수의 영역이에요. 즐기는 투자. 그 단계까지 가는데 수도 없이 죽음을 봐야 돼요. 깡통이라는 거. 엄청난 수업료를 내야 비로소 깨우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과 아예 안 하는 사람은요, 미래가 달라져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 주식판이 항상 개미들한테는 유혹을 하죠. 팔고 돈 있으면 살 수밖에 없는 유혹을 하고, 또 왕창 사나면 팔 수밖에 없는 공포를 주고, 그게 반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샀다 팔았다. 결국 누가? 정권사, 관계자들, 그쪽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정부, 세금 받아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개인들은 돈을 다 있고.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요, 어떤
이론적으로 뭔가를 이해를 한다, 안 한다. 이거는요, 어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우리가 똑같은 책을 읽어도 내가 10대에 읽는 거, 20대에 읽은 거, 30대에 읽은 거, 40대에 읽는 거, 느낌이 틀리잖아요. 왜 틀리겠어요? 삶의 연륜, 경험이 녹아난 상태에서 뭔가를 접할 때 틀리는 거죠. 우리도요, 똑같아요. 예? 좀 차분하냐고요? 좀 힘들죠. 예, 어제 좀 이사하고 막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방송 준비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아직 못 자르고 나중에 저녁에 자를게요. 예, 그리고 또 장이 안 좋으니까 별로 안 좋은 이야기 하는데 혼자서 하하하 막 웃어가면서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렇게 받아주세요. 우리가요, 그 어떤 주식을 할 때, 그죠? 왜 해요? 왜 하죠? 돈 벌기 위해서 하죠. 그죠? 주식이란 건 뭐죠?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고 위험이 높다는 거죠. 고위험. 그 말은요, 내가 고수익을 위해서 덤벼들었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물론 제 기준에 맞춰서, 제 경험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같지는 않죠. 저보다 훨씬 이해력이 빠르고, 어떤 똑똑한 분들은 빨리 깨우칠 거고, 저는 좀 더뎠어요. 느렸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막 깡통도 차고, 거지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느리게 갔어요. 주식을 포기 안 하고 꾸준히 오래 한 사람이지, 저는 주식을 잘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지, 뭐 주식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뭐 단타 치고 이런 재주 없어요. 차트 보고 선 꺼놨고 거기에서 치고 빠지고 그런 재주 없어요. 저는 가진 거를 지키는 거, 그게 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안 잃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신중해요. 신중하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돌다리, 막 여기저기 두드리 보는 거죠. 뭐 그런 관점이죠. 뭐 번개불에 콩 먹듯이 치고 빠지고 뭐 그런 재주도 없고 싫어해요. 왜요? 해보니까 저한테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뭐라 했어요? 틀리다 그랬죠? 들어봐서 안다는 거랑 그 아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랑 그 이해를 한 것을 주식시장에서 실제 써먹는 거랑은 다른 세상이에요. 그죠?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어떤 때는요, 그 알고 있다는 그 이론 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주식시장에 적용을 하는데 평생 가도 이해를 못한 사람도 흔해요. 이야기를 해보면 뭐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걸 진짜 이해를 했는지, 그죠? 본인만 알겠죠. 지금 보면요, 우리가, 그죠? 인플레이션이 막 자극을 해요.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하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파월이 막 금리를 계속 올리죠.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려고 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은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죠. 이 물가가 오르는데 왜 금리를 올려야 돼? 희한하네. 물가가 오르는데 왜 자꾸 금리를 올릴까?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응?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꼭 머리 자르겠습니다. 그죠? 좀 카메라에 거지처럼 나오나 봅니다. 우리가요, 그 금리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막 이론적으로 막 조금씩 막 공부를 했죠. 오늘은 그 요즘 이야기하는 심화학습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재미는 없을 수는 있어요. 재미는 없지만 이해를 해야 돼요. 요즘 그죠? 우리 회원님들도 그죠? 요즘 근래 들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주식 사지 마세요. 주식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별다른 말도 안 하죠. 계속 사지 마세요. 모니터링은 제가 합니다. 매수 신호가 확실하게 보이면 내가 사러 가자 하겠다. 그때까지는 현금 들고 있어라. 참아라. 기다리라.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죠. 근데 듣고 있으면 지겨워요. 지겨우니까 어떻게 돼요? 경계감이 무너져요. 저도 그랬으니까 미루어 짐작이라는 거를 해요. 어떻게? 제가 아무리 사지 마라 해도요. 장에서 출렁출렁 조금 빠지다가 조금만 플러스 반전 팍 하면 사람이 심리가 확 변해요. 지금 보니까 한 3,200원인데 야, 내가 보니까 완전 바닥 같은데 3,200원대 물린 것도 있고 여기서 좀 사고 싶은데 고민을 하는데 보니까 조금 더 빠져. 3,100원까지 빠져. 야, 벌써 얘가 5% 빠졌는데 장중에 5% 빠졌는데 요거 추매를 좀 더 해볼까 말까 막 고민이 생겨요. 왜? 자기가 봤을 때 그동안 1년 동안 이 주식의 흐름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봤기 때문에 이 주식의 특성, 흐름이 어느 정도 눈에 이제 읽히거든요. 야, 이 가격이면 절대 손해 안 볼 것 같은데, 사고 싶은데, 그런 어떤 심리적인 발동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다. 조금만 사놨자. 추매해놨자. 낼 놈 사죠. 요것도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데, 조금 사자. 많은 분이 그러고 있겠죠. 저도 알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 제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영역 밖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좋은 주식만 말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실 종목, 이상한 종목, 고평가 종목, 이런 것들은 아예 언급도 안 하는 이유가요. 한 번이라도 제가 언급을 하면 그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착각을 해요. 그거 지켜봐요. 그 주식이 빠지면 손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손실을 입는 거예요. 많은 분이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 밴드 있다가 탈퇴하고 나가신 분들 한 몇 달 지나고 하면 어떤 분 뜬금없이 연락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종목 반장님이 좋다고 한 종목인데 이거 바닥이다 생각하고 샀는데 계속 빠진다. 이거 어떻게 해요?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날라오거든요. 어떻게 해요?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은 기준이 뭐죠? 다르죠? 1년 12달 좋은 주식은 극히 드물어요. 때와 시기라는 게 있는 거죠. 농약 뿌리는 주식을 겨울에 사면 그거 좋나요? 좋은 주식인가요? 좋은 타이밍인가요? 아니죠. 때와 시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끝없이 변해요. 정치, 경제 모든 게 끝없이 변하는데 그죠? 과거에 몇 년 전에 화장품 주식 그죠? 엄청 좋죠. 난리 나죠. 중국하고 조금만 우호적인 분위기 되면 화장품 주식 무악 몰러가죠. 최근에 좀 뭐였어요? 그 중국 리오프닝 그죠? 그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 나왔을 때 화장품 종목들 전부 왁 떴죠. 그러니까 많은 개인들이 왁 달라붙었어요. 바닥인데 상한가 따라붙고 난리가 났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계속 가나요? 아니죠. 중국 리오프닝 중국 관련주를 사고 싶으면 중국을 봐라 그랬잖아요. 중국을 봐야죠. 중국을 보고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죠? 모든 주식은 다 그래요. 내가 이 주식이 좋다 싶으면 지금 시점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가격만 보고 앞전에 10,000원 했는데 지금 6,000원인데요. 싸잖아요. 그럼 이거 사도 돼요? 이거 사러 들어가요? 아니면 알아서 사고. 그러니까 계속 손실이 발생되는 거죠. 어떤 주식을 살려면 때와 시기를 맞춰야죠. 지금이 이 주식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런 거 판단하자고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요,
보세요. 파월이 뭐 어쨌든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알잖아요. 빈살만이 사우디가 오펙을 주도로 해서 감산을 한대요. 10월 달까지 할 줄 알았는데 12월 달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가가 들썩들썩하죠. 들썩들썩하니까 유가가 오르면 단기간에는 유가만 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유가가 모든 실생활 물가에 다 반영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면 모든 물가가 다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면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적 뭐죠? 돈 벌기 위해서 하죠. 돈 벌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고수익을 원하는 거죠. 고수익 주식은 적당히 그죠. 안정적인 거 할 것 같으면 적금 들죠. 채권 사지. 뭐하러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 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건요. 그거를요, 전문적인 어떤 뭐 경제용어로 보면 이제 실질 이자율 또는 명목 이자율이라고 해요. 명목 이자율.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명목 이자율이라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를 들었어요. 제가 어제가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제가 그 신협에 보니까 이자를 3.9% 주더라고요. 근데 뭐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4%라 생각해보세요. 4%.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신협에다가 예치를 하고 1년 동안 단기 상품에 넣어뒀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죠? 이자를 4% 받겠죠?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100만 원에 100%죠. 100만 원에 이자 4%. 그러니까 한 104%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실질적인 이자율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1년 후니까 1년 후 동안 물가가 모든 게 다 오르겠죠. 다 오른단 말이죠. 물가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는 그 이자에서 물가를, 그러니까 물가가 올란 이만큼, 그러니까 어떤 인플레이션만큼 그 이자에서 빼는 거예요. 하면 내가 어떤 이자를 4% 받는 조건으로 해서 예치를 해뒀는데 물가가 3% 올랐다. 그러면 나는 실제 그 물가 올란 거 3%를 빼버리면 명목 이자율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받자고 1년 동안 기다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현물에다가, 뭐 석유에다가, 구리에다가, 알루미늄에다가 이런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돈은 끝없이 이익을 쫓아서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명목 이자율인데, 이 명목 이자율에 따라서 자금이라는 거는, 국제 한문이라는 거는 막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돈 되겠나 싶으니까 그 돈 되는 쪽으로 몰려버리니까 때로는 인플레이션에 투기 세력이 붙으면 급속도로 오르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아니면 그 금리를 오른다.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려면 명목 이자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요. 제가 요즘 지금 이 시기에 배당주를 자꾸 이야기하죠. 배당주를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10월 달이죠. 10월, 11월, 12월 3달 남았어요. 신협에 1년 동안 넣는 조건으로 내가 4%를 받아. 이자를요. 4%를 받는데, 근데 주식시장에서 고배당주를 사면 3개월만 기다리면, 그죠? 그거보다 3.9%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신협 가겠어요? 아니면 이 배당주 가겠어요? 근데 이 배당주가 한 4%, 신협은 3.9%. 그래 되면 신협을 가겠죠. 왜? 신협은 원금 보장이고 주식은 원금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3.9%보다 훨씬 배당률이 높은 한 4%, 5%, 6%, 7% 올라갈수록 투자 메리트가 높아지겠죠.
근데 이 회사가 아주 빵빵하고 좋은 주식인데 배당도 많이 줘. 근데 바닥 시세에 있어. 그럼 3개월 동안 약간 위험을 무릅쓰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시장의 판단이라는 거죠. 결국 그건 뭐다? 어떤 시점에 내가 주식을 살 때 그 시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3월 달에, 4월 달에 고배당주를 산다? 그 주식이 움직이겠어요? 그죠? 8개월, 9개월 남았는데 안 움직이겠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똑같이 바닥에 빠져 있으면, 똑같이 주식이 빠졌으면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랑 아니면 배당을 뭐 조금 주는 주식이랑 어느 게 우선순위에 있을까요? 그죠? 조선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조선주 좋다 했는데 오늘 수주 대박이라 했는데 이런 거 괜찮지 않아? 그러면 조선주 아니면 얘는 고배당주. 시장의 선택은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주식은 뭐다? 시장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야 된다 그랬죠.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이 좋아하는 주식은 뭘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주식을 하다 보면요. 가끔 가다 말씀드리죠. 뭐, 책을 많이 봐라. 나는 그게 큰 도움이 되더라. 그죠? 또 젊은 친구들, 같이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말 많이 해요. 나는 그랬다. 삼국지, 수호지, 초안지, 손자병법. 이런 거 시간 날 때 심심하면 많이 읽어봐라. 작전이란 개념 이해가 되고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면 심리학을 책을 읽어라. 그죠? 도움이 된다. 프로이드. 지금은터 프로이드죠. 이 프로이드는 심리학의 대명사. 그럼 이 사람 책을 보면 정말 재미없어. 이걸 왜 봐? 이게 어디다? 뭐에 도움된다고?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자꾸 주식을 하고 세월이 흘러서 이해를 하다 보면 다시 찾게 돼요. 이런 말이었구나. 이게 이런구나. 이게 대중심리구나. 이게 주식시장에 흘러가는 이치구나. 깨우치는 거죠. 프로이드 이런 책을 보면요. 뭐 이드, 자, 뭐 초자,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들이 확 나와요. 근데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렵게 표현을 해놔서 그런데 이거를 쉽게 풀이하면요. 글쎄요. 쉽게 풀이하면 지금은 또 이 프로이드라는 이 사람이 원래는 어떤 생물학을 전공하다가 나중에 의대 이쪽으로 뭐 바꾼 어떤 그런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뭐 프로이드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의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어떤 한 여인을 만나요. 애인처럼 스승처럼. 루 살로메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한 단계 어떤 깨우친 어떤 이런 관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어떤 프로이드 심리학을 이래 보다 보면 연애라는 감정으로 이입을 시키면 조금씩 좀 이해가 잘 되는 면도 있어요. 주식시장을 이래 보다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심리학을 적용하느냐? 그럼 예를 들어 뭐 하나씩 보면요. 우리가 가면 여러분이 아니면 김 PD님이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애인과 연애를 한다. 그랬을 때 처음부터 그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어떤 신랑한테 생일날이니까 가방을 하나 받고 싶어. 근데 처음부터 루이비통 매장을 가면 보니까 가방 웬만한 게 한 200~3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 사줘. 얼만데? 300만 원. 지금 조금 세일하고 이것저것 쿠폰 적용하고 해가 한 250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랑이 미쳤냐? 이 쪼매난 가죽 덩어리 이 가방이 뭐라고? 절대 못 사죠.
니도 정신 차려. 어쩌고 저쩌고 확 티가 싸우겠죠.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게 루이비통이면 바로 루이비통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바로 샤넬로 가는 거죠. 샤넬 매장 가가지고 이래 쭉 보니까 가방이 어떻게 막 웬만한 건 다 막 1,000만 원대야. 그리고 조금 쪼매내가 저렴하다 싶은 거 보니까 한 700~800만 원대요. 기가 차겠죠. 야, 이게 뭐야? 샤넬 다 그래. 기가 차고 말도 안 나오는데 에이 너무 비싸다. 다른 데 가보자. 그 다음에 루이비통 매장을 탁 들어가 봐요. 신랑 입장에서 보면 완전 똥값이죠. 거저죠. 그럼 와이프가 이거 250인데 이거 하나 살까? 그럼 신랑 입장은 어떻게 해요? 와 이거 막 샤넬 다시 가자 하기 전에 얼른 사주자. 오 이거 이쁘네. 괜찮네. 가성비도 좋고 이 정도 가격이면 최고네. 디자인도 이쁘고 오 물어보니까 이거 신상이래. 니한테도 어울리고 얼른 사라. 그죠? 그게 사람 심리죠. 이게 기본적인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심리학.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할 때요. 어렵다, 힘들다, 아니면 장이 좋다, 나쁘다. 이걸 뭘로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로 알까요? 뉴스죠. 뉴스. 근데 뉴스인데 실제 보면 찌라시라 그래요. 찌라시. 왜 뉴스고 왜 찌라시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으면 그거는 뉴스죠. 근데 이 주식쟁이들만 관심이 있으면 그거는 찌라시라 그래요. 찌라시. 왜?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찌라시가 되는 거예요. 샤넬과 루이비통처럼요. 이 주식이라는 것도 그 흐름이 있어요. 전략, 전술. 우리 흔히 주식쟁이들 그런 말 하죠. 야, 선거가 눈앞인데 절대 안 빠져.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어. 야, 내년에 미국 대선인데 절대 안 빠져.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어. 오르는 것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처음부터 샤넬 매장 바로 쫓아가는 상승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루이비통 가서 그 다음에 샤넬로 가는 매장이 있고 루이비통 갔다가 샤넬 갔다 팍팍 최고의 시나리오겠죠. 근데 대부분 안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거라는 건요. 일단은 공포를 줘요. 공포를 주고 기대 심리를 확 꺾어놔요. 이 공포를 줄 때는요. 두 가지 제일 어떤 선거를 보면 제가 경험한 주식파는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첫째, 집권당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으면요. 루이비통 매장 갔다가 바로 샤넬 매장으로 가버려요. 무슨 루이비통, 저 개나 소나 다 들고 다니는 거. 야, 쪽팔리게 저런 거 들고 다니는 거. 바로 샤넬 가. 이래 되는 거죠. 이거는 선거를 할 때 집권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때 이런 장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같이 완전 혼종, 박빙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트럼프나 바이든도 박빙이죠. 우리나라도 막 완전 혼란스럽죠. 누구 하나가 압도하는 사람 없죠. 춘추전국 시대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집권당이 투표권자들한테 선택의 폭을 좁히는 거예요. 첫째는 공포를 줘요. 왜? 사람이란 건요. 묵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아 저놈은 감나라 배나라 저놈이 잘하네 저놈이 잘하네 싸워요. 근데 묵고 살기 힘들면 내가 죽겠는데 어느 놈이 대통령이 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이래 되겠죠. 그래서 박빙으로 가든지 집권당이 불리할 때는 사람들한테 유권자들한테 고통을 줘요. 왜? 정치 같은 거 이런 거 생각도 못 하게끔 네 묵고 사는 데나 집중해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공포도 주고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주식쟁이들은 주식이 폭락을 하는 거죠. 폭락하는 거 쉽죠.
월가한테 공포를 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 시켜서 뭐 국민연금이 계속 쭉 판다든지 매수를 못하게 만든다든지 혼란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샤넬, 루이비통 같이 선거 전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전략은 뭐다? 처음에는 암흑을 줘요. 공포를 줘요. 어둠의 끝을 보여줘요. 그래 난 다음에 촛불 하나만 켜줘도 성냥으로 불 한 번만 붙여줘도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죠. 와, 빛이다. 이제 어둠이 끝났다. 저 앞에 밝은 빛이 보여. 성냥불이 아니라 반딧불이라도 그 빛에 감동을 하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사람들이 샤넬을 꿈꾸고 있는데 루이비통 사주면 내가 무슨 거지냐? 똑같은 거예요. 저 까만 비닐봉다리를 상상했는데 루이비통 사줘봐요. 완전 미치고 환장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선거든 뭐 어떤 대선이든 이벤트가 벌어지면요. 무조건 오른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고 아 이게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다. 한번 죽이고 갈지 다이렉트로 치우고 나갈지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거 앞인데 미국 대선 앞인데 절대 장이 안 무너진다 어쩐다 저쩐다 해서 과도하게 배팅을 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특히 지수 관련주. 근데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당황스럽죠. 그래서 항상 선거라는 것도요. 이해를 해야 돼요. 시대적인 배경.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따라서 내가 대응 방법을 달리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시향 저도 뭐 약간 커피 한 잔 마시고 할게요. 그러니까 시향 그 1부 마무리하고 좀 이따 이어서 2부를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